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수요일 퇴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책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책임. 자, 네가 책임져 할 때 그 책임을 지라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누군가 파손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물건에 대해서 야, 이거 물건 부쉈잖아, 네가 물어내. 어떻게 물어냅니까? 똑같은 걸 사내든지 아니면 돈으로 물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똑같은 걸 사내면 원상 회복을 해달라 이런 소리죠. 그래서 원상 회복을 이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똑같은 게 어딨어, 팔지도 않아 지금은, 옛날 거라서, 뭐 이런 식이면 돈으로 물어주면 되겠죠. 돈으로 물어주는 것을 손해배상을 한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네. 그래서 원상회복 책임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이것을 우리가 통상 민사책임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책임. 민사책임.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할 때 책임에는 우선 민사책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물건을 누군가 부쉈어요. 그럼 이것은 재물을 손괴한 것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라는 형사책임을 져야 됩니다. 형사책임이라는 것은 형법 또는 기타 형사법에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한 범죄를 했을 때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 그러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이것을 형사책임이라고 합니다. 형사책임. 그러니까 형사책임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져야 되는 게 형사책임이죠. 자, 내 물건을 누가 부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원상회복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같은 민사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너는 남의 물건을 부쉈으니까 재물손괴죄라고 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 네가 책임져 할 때, 내가 길을 가다가 뭐 교통사고를 냈어요. 뭐 사람에 대해서 사고를 내면 인사사고라고 하고, 또는 뭐 자동차끼리 부딪혔을 때는 뭐 대물사고,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특별한 책임 규정이 있어서 보험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보험에 의해서 보험회사에서 대신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네,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보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받아서 차를 부쉈다, 보험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책임의 원칙은 민사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민사책임. 그래서 그 차를 다 수리를 해줘야 되고, 그 차를 못 쓰게 되는 동안 렌트카 비용도 물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차가 부서져 가지고 내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정신적 충격에 대한 책임, 그것은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까지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 많은 내용의 민사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남의 차를 부수면 그것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재물손괴죄라고 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책임에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과 관계없이 또 어떤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책임의 본질은 의무죠.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또 형사책임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형벌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책임의 본질은 의무인데, 예를 들면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 발생 원인은 무슨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어도 내가 공놀이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머리에 공을 어떻게 잘못 던져가지고 머리가 깨졌다, 그럼 다 치료비도 물어줘야 되고 위자료도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불법행위. 그러니까 민사 책임의 발생 원인은 계약과 불법행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 사람이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채무 불이행이라고도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한 사람은 채권자가 되고 한 사람은 채무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되고 채권자는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독촉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사 책임의 원리는 의외로 좀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책임도 아니고 형사 책임도 아닌 것이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땅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땅에다가 내가 집을 멋지게 짓고 싶은데 도청에 가서 땅을 지으려고 좀 알아봤더니 그 땅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니 내 땅인데 그린벨트고 뭐고 내 땅 내가 마음대로 집을 짓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적 규제라는 거죠. 행정 규제. 국가가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또는 반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법 영역을 행정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성인 남자에게 너는 군대에 가야 된다, 군대에 가라 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세금을 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건 조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내가 왜 세금을 내? 하고 안 낼 수가 없단 말이죠. 국가에 대해서 져야 되는 행정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냥 뭐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 되고, 뭐 그렇죠. 보통 그 헌법상 4대 의무를 져야 된다 라고 할 때 그 의무는 다 행정적 의무를 뜻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인터넷에 있어서도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모든 콘텐츠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죠.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하지만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 범죄 행위가 되는 내용을 콘텐츠로 올려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그런 내용을 올리지 못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민사 책임도 형사 책임도 아니지만 그냥 그 사이버 공간에 그런 내용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올려진 내용들을 다 삭제하라 라고 그 인터넷 사업체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음란물을 올렸거나 무슨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을 올려가지고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형사 책임은 형사 책임이고 행정 규제는 행정 규제죠. 행정 규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행정 책임이라고도 또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 책임은 굉장히 많은 책임이 있는데 대체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민사 책임, 형사 책임, 행정 책임은 주로 행정 규제라고 이제 보통 부르고 있죠. 네, 오늘은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